네, 디지털 자산 시장 시가총액 이제 코스피를 넘어섰습니다. 투기를 넘어서 투자로 바뀐 시장, 우리 계좌의 든든한 길잡이죠. 코인이 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동안 지금 이란 사태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오늘 먼저 주요 코인 가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화면 같이 보시면서 비트코인과 비롯한 이제 다른 주요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비트코인 가격이 24시간 전 대비 1.84% 오른 67,000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7% 정도 올라서 좀 많이 가격이 회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더리움은 전날 대비 0.80% 올라서 1,953달러 기록하고 있고요. 좀 내려가서 이제 시가총액 5위 기록하고 있는 XRP, 네, 리플 가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리플도 전날 대비 3.2% 올라서 1.34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상위 코인들의 가격대가 많이 좀 하락하고 있진 않고 어느 정도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은 좀 괜찮지만 사실 일주일 단위로 좀 가격을 살펴보면 예.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좀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저번 주만 하더라도 62,000달러 선에서 지지대를 좀 확인을 한 뒤에 V자 반등을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때죠. 이때 한 69,000달러대까지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7만 달러를 돌파하느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란 공습 사건이 주말에 터지면서 V자 반등에 실패하고 깊은 하락을 좀 기록했는데요. 69,000달러에서 63,00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약 9% 정도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시면 좀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이게 공습 사건 이후 몇 시간 지나서 외신에서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3월 1일 오전 6시 30분쯤이 넘어서 트럼프가 자신의 그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트루스 소셜에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좀 상승을 한 건데요. 이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건 아무래도 이 서방을 악의 축으로 좀 명명하고 강경한 군사 정책을 펴왔던 이란의 최고 그 지도자가 사망함으로써 좀 리스크가 조기 종결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주말 동안 금융시장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시장, 특히 이 비트코인이 좀 빠르게 이 거시 경제와 그리고 이 정치적, 지정학적 이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반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아시아 마켓이 전날에 조금 하락을 했고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나스닥이 지난 밤에 개장한 뉴욕 증시에서 꽤나 성방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오늘 또 이란에서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면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나서니까 약간 변동성을 키운 모습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프가 굉장히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자산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과연 지지선이 어딜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지선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최근 비트코인 흐름을 봤을 때는 예. 6만 달러 초반선에선 더 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미국 기관들이 많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가 5만 달러 뭐 중후반, 뭐 중반 이런 분석들이 좀 있고 그리고 6만 달러 초반에서 좀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 다시 또 이 가격을 방어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면서 이 정도 선에서 좀 지지선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재밌는 게 3월 1일 날 그 BAT 기업이라는 그 디지털 자산 전략을 좀 고수하고 있는 이런 스트레티지 같은 기업이 있는데 이 스트레티지가 3월 1일에 비트코인을 3,015개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좀 지정학적 위기를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휴일 동안 그렇다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결국에는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받아낸 건데 왜 연쇄 청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을까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생각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좀 깊이 꺼졌다가 금방 올라와서 그 하락선에서 좀 회복을 한 모습을 빠르게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3억 달러 정도가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롱 포지션이었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400억 원 정도인데 적다고 하기는 어려운 금액이지만 사실 2월 초에 일어났던 디레버리징 규모와 비교하면 좀 작은 규모인데요. 이때 이미 25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청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위험 회피 좀 포지션이 정리가 됐고 바닥이 다져졌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옵션 시장에서도 이런 해석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그 QCP 캐피털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두고 내재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93%까지 치솟았지만 전반적인 변동성 지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또 작년 6월 이란 그 핵시설 공습이랑 좀 비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이때 비트코인이 똑같이 주말에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일시적으로 10만 5천 달러 선이었던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월요일이 되면서 또 빠르게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러한 학습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렇게 전쟁이 나면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많이 이동을 하기 마련인데 주말에 터진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 수요가 어디로 이동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주말에 터진 사건이다 보니까 위험 회피 선호로 인해서 비트코인을 일시적으로 매도하는 게 보였지만 사실 전쟁 같은 게 터질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먼저 사는 게 금, 달러 이런 안전자산들이잖아요. 예. 이때 좀 저번 흐름과 다르게 RWA라는 실물 연계 자산, 그러니까 금이나 원유 그리고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데 하이퍼 리퀴드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탈중앙화 거래소고요. 이때 이 주말에 이란 공습 사건이 터지면서 하이퍼 리퀴드에서 미국 원유와 연동된 상품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원유 연동된 상품은 전일 대비 6.82%까지 올랐었고 브렌트유에 연동된 상품들은 4.32%까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또 금 같은 경우에는 2월 27일에 마감했던 국제 금 시세가 5,200달러 선이었는데 3월 1일에 하이퍼 리퀴드에서 5,464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이쪽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큰일만 있다면 사실 폴리마켓 같은 이 예측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폴리마켓에서 어떤 뉴스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주말 동안 또 폴리마켓에 관련된 이슈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폴리마켓을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온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플랫폼이 있는 건데요. 거시경제 이벤트라거나 아니면 이런 슈퍼볼 같은 미국의 스포츠 이벤트 같은 걸 앞두고 있을 때 어디에 승리를 할 거냐, 누가 당선이 될 거냐,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 거냐에 대한 베팅을 하는 그 예측 플랫폼인데요. 이번 이란 사태를 두고 내부자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 공습 직전에 6개의 신규 계정, 그러니까 신규 아이디가 폴리마켓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마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베팅을 한 거죠. 근데 날짜도 정확하게 2월 28일로 설정을 했고, 그때 사실 여기 베팅 가격이 굉장히 낮았는데, 이 낮은 베팅 가격에 베팅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수익을, 120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어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한 게 이 폴리마켓이 온체인 기반이다 보니까 가입할 때 필요한 게 나의 그 지갑 주소, 일종의 계좌 같은 건데 이 계좌 주소만 인증을 하면 가입을 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자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좀 처벌이 어려운 거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개선될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김재희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